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이걸 완전히 장악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만 남는다. 에어비앤비 집을 한 5채 정도를 사가지고 5채를 돌린단 말이죠.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우버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대 우버, 여러분들의 의견 이슈. 예, 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장 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왔던, 그리고 이제 주행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확실한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냐 우버냐는 사실 질문부터 잘못된 것 같고, 근데 그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저는 우버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자주 설명드리긴 했는데,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만들어왔던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버와의 대결보다 이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웨이모와의 대결 구도인데요. 웨이모나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은 명령 기반,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걸 하나씩 명령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이걸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코딩을 하고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의 초반에는 사실 속도가 테슬라 방식이 더 느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테슬라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깔려있는 1000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이 그걸 또 활용한 자율주행 시대는 가속화돼서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랄 게 크게 없어요. 우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버가 원래 사실 혼자서 다 했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도 뭐 어떻게 쌓아 올리려고 혼자 투자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우버를 이용을 안 하면서 자금난을 맞이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투자한 것들을 다 매각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기술로만 따져봤을 때는 우버가 승자냐 아니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되면 지금 우버가 먹는 시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우버는 그런 자율주행 기업들이 사실 테슬라만 있습니까? 다른 기업도 있잖아요. 테슬라만 자율주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미국의 비상장 기업들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금방 피터가 언급한 대로 이제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 웨이모는 이미 주간으로 상당한 이제 주행량을 쌓아 올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는 걸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웨이모가 누구를 활용하고 있냐? 지금 주요 아틀란타나 텍사스 같은 지역에서는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웨이모가 굳이 우버를 쓰느냐? 우버는 여태까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쌓아왔던 데이터, 그러니까 언제가 피크 시간이고 언제가 차량이 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그 뭐 주행량 많고 뭐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버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다 태우고 다니면서 쌓았던 그 데이터 대비해서는 사실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버가 활용할 만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이걸 완전히 장악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만 남는다. 그러면 저는 우버가 대장장이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씨를 말린다고 하셨는데, 전 세계에는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버도 뭐 기술로 말할 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지분 투자한, 뭐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 같은 경우 오로라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같이 기술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이 나오면 다른 기업들이 처음부터 라이드 헤일링하는, 호출하는 그런 앱까지 쌓아 올리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각 주별로 이게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주별로 뭐 그 언제 다 하겠습니까? 웨이모가 이미 몇 개 주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먼저 선두주자로 달려나가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나 이런 건 선두주자가 치고 나가면 사실 뒤에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버가 이런 기업들의 그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 뭐 테슬라가 다 먹는다, 이거는
사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네. 씨를 말려버린다는 표현을 제가 쓰기엔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테슬라 내부에서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우버라는 플랫폼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Why doesn't Tesla buy Uber? There's no need because, I don't think we're missing anything. Tesla has all the ingredients necessary to offer a vast self-driving fleet overnight. Yeah.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저 다른 기업들도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FSD를 지금 들여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주행하기가 더 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산 기업이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하기 전에 해외 기업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의 방해나 장애 요인은 생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차 이제 테슬라 쪽으로의 기울기가 확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기울기가 확실히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얘기할 때 미국만 다들 보시는데 미국 외에도 유럽도 있고 왜냐면 뭐 택시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택시 타고 한국에서 택시 타고 다 하는데 각 국가별로 규제 기간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다 다르단 말이죠. 뭐 테슬라 대단한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이에요. 뭐 머스크 대단한 사람 맞고 여기 직원들이 다 그 허가를 따낼 수도 있는 건 뭐 저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버는 이미 각 국가별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국가에서 일단 라이드 헤일링 이 사업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각 국가별로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허가사항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자율주행 기업이 나 기술 있는데 나 여기서 사업할 수 있게 해줄래? 했을 때 우버가 아, 그거 우리한테 맡겨. 너희는 기술만 가져와. 우리가 호출부터 시작해서 광고 그리고 허가, 규제 이거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 이게 지금 우버가 가질 수 있는 파워거든요. 테슬라가 혼자서 이걸 하면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일이 걸리면 우버가 이걸 전면에 나서서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한 30일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버도 테슬라에 못지않게 괜찮은 자율주행 시대에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뭐 저도 그 의견 당연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쉬움이 있었던 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우버를 좀 활용하길 바랬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사이즈가 훨씬 작은 회사인데 굳이 얘를 씨를 말리겠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활용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시장 규모로 좀 따져보자면 테슬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그 중간 사업자가 도대체 왜 끼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로보택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면 테슬라가 직접 만든 앱에서 직접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를 부르고 그걸 타고 가서 요금 지불까지 다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차량으로 다 이걸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다 제공할 수 있는데 중간에 왜 우버라는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느냐에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우버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 변동성이 저도 그 마음인데. 네, 변동성이 워낙 테슬라가 크니까. 네,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대결 구도에서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가,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령 테슬라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을 때 테슬라가 이 FSD를 활용하는 거를 테슬라 자체 앱에서만 제한시키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본 사업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 말이죠.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한 개만 돌리지 않잖아요, 사업자가.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집을 한 5채 정도를 사가지고 5채를 돌린단 말이죠. 근데 우버, 그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우버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 10대를 사요. 이 FSD가 만약에 테슬라 안에서만 락이 걸리지 않으면 그 테슬라 차량 10대를 산 다음에 우버에 이 FSD를 등록시키고 그 자율주행을 그냥 난 10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10대를 돌리는 이 사업자들이 과연 이 기회를 활용 안 할 거냔 말이죠. FSD가 만약에 테슬라 내에서만 된다. 그럼 뭐 할 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FSD 누구나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업자가 그냥 테슬라를 10대 사가지고 그냥 이 차량 10대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테슬라가 무조건 다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면이 좀 있기는 한데 FSD라는 기술을 중국의 어느 업체가 전기차들을 워낙 많이 팔고 있는 국가니까 누군가는 어떻게든 FSD를 개발해낸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경쟁 요인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준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 만약에 됐는데 락을 건다. 우버에서 사용 못하도록 그다음에 뭐 10대를 산 사람이 그 플랫폼을 다른 데서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주도권 입장이죠. 주도권 입장에서 기술적인 주도권이 확실하게 딱 장악이 됐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까지도 테슬라가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테슬라 쪽으로 좀 더 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율주행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건 테슬라가 맞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테슬라만 할 거냐? 아니란 말이죠. 현대차도 우리나라 현대차도 하고 기아차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상장 기업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언젠가는 저는 올라온다라고 봐요. 다른 기업들도 1년, 2년이 지나면 이 기술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왕창 먹어도 그런 사업자들이 올라왔을 때 우버가 먼저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해보면 우버가 보통 드라이버들한테 20에서 30% 사이에 수수료를 떼준단 말이죠. 그럼 우버 입장에서는 20, 30%를 그냥 광고비를 더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늦었다 싶을 때 자, 오늘 하루 타면은 원래 4불 내야 되는 거 1불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내내 돌리면 사람들이 그냥 싼 거 사고 싶지. 아, 테슬라, 나 테슬라, 이러지 않나? 사람들은 싼 거를 찾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가 싼 걸로 넘어가면 제가 너무 이길 수밖에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작년 데이터로 보면은 한 40억 건 정도의 라이드 쉐어링이 됐거든요. 평균 단가가 22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나온 금액이야. 물론 지금은 베타 테스트니까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간 거겠지만 4.2달러를 기준으로 그냥 내놨거든요. 정액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22달러 대비해서 4.2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4.2달러로 계산을 단순 계산 몇 가지만 해봐도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뭐 이거 또 GPT한테 좀 시켜가지고 좀 해봤을 때 1회 주행 4.2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순 계산입니다. 제가 귀찮아서 안 한 것 뿐인데 차량당 1일 20회를 주행한다고 하고 총 차량 대수를 너무 크지 않게 한 10만 대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365일 운행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 매출액이 3빌리언이니까 연간 4조 정도가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계산을 해야겠지만 4조 정도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부터 플랫폼까지의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테슬라가 싼 거의 경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우버가 더 싸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우버보다는 중국 기업이 견제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면 테슬라가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버가 근데 지금 가격이 비싸죠. 우버는 모객 비용도 없어요. 우리 손익 계산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마케팅 비용과 이 사람이 얼마나 쓰고 이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리커링 그러니까 반복해서 쓸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테슬라가 당연히 베타 테스트니까 4불로 그냥 돌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언제 물론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버는 언제까지 이 가격이라고 20불, 22불 이 가격이라고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버도 자율주행 기업 들어오면 가격 당연히 단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머스크가 늘 그 어닝스 콜 때 말하는 게 웨이모 그 한 대 차량 만든 거 너무 비싸다. 뭐 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 차가 비싼 게 중요합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탈 때 비용이 중요한 거고 추가로 중요한 건 뭐냐? 세이프티, 안전이에요. 근데 웨이모는 막 위에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미 이제 카메라로도 다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은 했지만 웨이모가 지금 여러 가지 라이다나 이런 것도 달고 있잖아요. 웨이모도 어느 정도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웨이모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도 이 라이다랑 레이더를 둘 다 활용하면 그 상황에서 다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안정성 측면에서 진짜 기술력 말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 달려있고 이게 뭔가 더 좋다라는데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웨이모로 대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아무튼 웨이모가 우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율주행 차니까 지금 웨이모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웨이모 쓸 수 있는 자율주행이 지금 웨이모밖에 없긴 해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버가 그러면 진짜 이거 우버를 썼을 때 더 효용성이 있냐? 실제로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 웨이모가 우버 플랫폼에 태웠을 때가 웨이모가 혼자서 앱을 돌렸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테슬라 혼자서 다 먹는 이거 욕심이 과하지. 그러니까 우버랑 테슬라의 사실은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제로섬 게임을 떠나서 이들의 상승 여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은 명확해요. 이동하는 모든 수단을 자기들이 먹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테슬라 차량을 직접 오너로서 산 다음에 내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돌림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차량당 총 연간 매출이 한 3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델 Y 7천만 원짜리 정도의 차를 사면 2년이면 이게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이죠. 우버처럼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말고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택시 사업자가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원금을 뽑아낼 수 있네라 그러면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열린다는 거죠. 우버는 이제 그 풀 위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는 모델은 될 수 있어서 둘 다 주가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커지는 시장에 파이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쓰는 시간대에 테슬라를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차를 빌려준다. 이게 돈이 진짜 궁하거나 이러면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 차 안에서 솔직히 와이프가 내 차 안에서 타서 막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흘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 차에 타서 누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차를 돌립니까? 결국에 자율주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율주행을 활용한 택시 사업을 했을 때 우버가 과연 테슬라 대비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거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기차로 돌리게 되면 충전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충전하는 시간 또 언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언제 차를 많이 뿌려야 되고, 언제 차를 걷어들여야 되고, 어떤 달에 이것들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날씨에 이것들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승객을 태운 입장에서는 테슬라보다 우버가 우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죠. 네, 저는 집단지성을 좀 믿는데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내 차를 내가 안 타는 시간에 빌려준다는 컨셉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하나 이겼습니다. 전용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라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로보택시를 얼마든지 사가도 되고 10대를 예를 들어 사가서 그대로 택시로만 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쓰는 시간 외의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해보면 거의 1년 만에 차량 가격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쓰는 집을 저 방 한 칸 정도 빌려주는 거로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대놓고 에어비앤비 하려고 집 만들고 에어비앤비 하려고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업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던 일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돈 남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 부동산도 못 사는데 우리나라에 만약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여력되는 거 대출 받아가지고 차 막 사서 택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택시 사업자는 일어날 수 있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본이 먼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좀 집단지성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버 같은 플랫폼에 그냥 차 한 5대, 10대 사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테슬라 차만 있냐 이거예요. 현대 기아 차만 해도 사실 규제를 저는 안 풀어줘서 문제지 규제를 풀어주면 현대 기아 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보다 뭐 기술력 떨어진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 차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개발할 거잖아. 아니 내년 되면 올해보다 나을 거고 그 후년 되면 내년보다 또 낫겠죠. 테슬라 플랫폼에는 테슬라만 올라간다면 우버에는 테슬라가 굳이 막지 않으면 테슬라도 들어갈 수 있고 현대차도 들어갈 수 있고 기아차도 들어갈 수 있고 BMW 들어갈 수 있고 벤츠도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뭐 중국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약간 금기어처럼 안 쓰는 게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우버가 만약에 정말 중국차 중에서 예를 들어 화웨이의 차량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개발을 해서 우버에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테슬라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준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인 마켓인 미국 시장은 중국처럼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메인 마켓에서 미국 차가 먼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다고 우버가 가져가기엔 우버가 중국의 1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가 중국의 비즈니스를 이미 팔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테슬라 그렇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현대차나 다른 사업자, 사실 솔직히 유럽차는 우리 기대 안 하잖아요. 현대차가 개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개발해줘서 우버의 또 하나의 이제 알파 소스가 돼준다. 그러면 이제 경쟁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좀 어렵고, 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는 이미 반기마다 세이프티 리포트를 내놓거든요. 우리 FSD를 쓰면 사고율이 얼마나 떨어지더라라는 데이터와 함께 우리 FSD를 써서 주행한 거리가 얼마나 누적으로 된다라는 데이터를 분기마다 내놔요. 지금까지 규제 당국에서 쓸만한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기마다 제공해온 건 사실 테슬라밖에 없어요. 현대차가 개발을 한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 정도에 아마 엔드투엔드 정도의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제서야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미 테슬라는 몇백만 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팔아놨기 때문에 과연 이건 약간 저는 보험 시장이랑 비슷하다 보거든요. 보험은 1등 사업자가 무조건 제일 싸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가장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장악한 애가 가장 싸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선점이 중요하죠. 선점이 중요한데 그 선점에서 우버도 웨이모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업들이 늦는 건 맞지만 이 기업들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테슬라도 살 수 있고 뭐 현대 기아차도 살 수 있으면 이걸 사서 그냥 우버 플랫폼 올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소비자 입장은 뭐 누가 맞는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많이 하니까 여기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테슬라 믿어도 돼? 이런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론 머스크 워낙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뭐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훨씬 더 우위에 서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우위에 서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가격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판교역에서 강남역을 나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잡아. 우리 지금 카카오에서 뭐가 오든지 신경 안 쓰잖아요. 어느 개인 택시가 오든지 뭐 어느 회사께 오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싼 거 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싼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싼 게 중요하니까 우버가 여러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이 여러 자율주행 기업들이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서 싸게 하고 싶은 기업이 없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버가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그냥 사업자가 에어비앤비 돌리듯이 차 10대, 20대 사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했을 때 사업자가 만약에 20대, 100대 이렇게 사가지고 돌려봤더니 이게 우버의 그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시간대 돌리면은 확실히 이게 돈이 잘 나온다는 거 딱 가면 그게 되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난 순간부터는 싸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장악하는 데가 어디냐의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죠. 뭐. 네. 저희가 10년 후 이렇게를 상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너도 나도 다 그냥 자율주행이라는 게 새롭지 않은 시대, 누구나 다 쓰는 그 보편적인 시대가 됐을 때 뭐 여러 차량 기업들이 누구나 신뢰하고 탈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어떻게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모객하고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결국에 플랫폼 파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플랫폼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생각해 봤을 때 우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버는 심지어
미국에서 원래 2강 체제였던 리프트를 아주 그냥 압살해 버렸거든요.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는 우버 혼자서 돌아간다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예요. 리프트가 지금 사업자로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는 우버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른 택시 앱을 같이 쓰는 것처럼 리프트 사업자들도 사실 보면 우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리프트를 같이 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버는 이미 경쟁 경험도 있고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자율주행이 너도 나도 신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됐을 때, 어떤 기업이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됐을 때 과연 지금 테슬라가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해서 테슬라의 주도권이 다 뺏길 거냐? 저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율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것을 보여준 자율주행 기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플랫폼으로서의 경쟁을 입증했고 실제로 승객을 태운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우버가 향후에 플랫폼 파워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뭐 테슬라와 우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선택이 어디가 될 것인가, 자율주행 기술을 또 만들어내는 기업이 또 어디가 나올 것인가, 이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테슬라가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 또 다른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준의 입장인 건데, 저희는 이런 경우에 뭐 하나의 기업에 몰빵한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대결 구도로 하면 여기가 이겼네, 여기를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셔서 결론이 저희처럼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그걸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